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 오늘은 전 세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증시, 과거 위기 때의 반등은 어땠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의 상승은 많은 분들이 이제 유동성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한국은행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 정책들을 통해서 시장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증시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2020년도 3월 19일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던 시기부터 지금 5월 29일까지 지금 코스닥, 코스피 그리고 전 세계 증시의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6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나스닥, 뭐 일본, 뭐 S&P 500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이제 유럽 국가들을 대비해서도 이제 한국의 코스닥은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또한 전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그럼 어땠느냐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면요. 저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하고 나서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공매도를 한번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시점부터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결과적으로 허용된 시점까지 결과적으로 수익률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는 표인데요. 실제 이제 공매도가 이제 해제되기 전까지, 공매도가 이제 허락되기 전까지 이제 99.1%의 상승률을 코스닥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상승률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고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코스피가 이제 46.7% 오르다가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9%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이제 경제 상황 자체가 워낙에 또 좋아진 상황도 있었고요. 실제 외국인 수급이 이런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패닉셀이 이루어져서 한번 쑥 빠졌다가 이런 부분을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을 했었다. 다만 코스닥은 하락을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현재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이제 9월 달까지 금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그 시점이 이제 특히나 이제 코스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코스닥에 이제 뭐 비중이 높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매도가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금지 전까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만 이제 올해 9월이 기점이다. 그 기점으로 인해서는 한번 이제 시장의 쇼크가 좀 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그러면은 저희 한국의 지수와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지수를 한번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이제 그 당시에도 코스닥이 전 세계 1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코스닥이 변동성도 크고 뭐 빠질 때 이제 확 빠지더라도 이제 굉장히 좀 반등폭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금융위기는 한 번씩 올 텐데 한국 증시의 반등폭이 전 세계 글로벌리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편이다. 굉장히 좀 빠르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한국 증시가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코스닥 쪽의 상승률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당연히 변동성이 크면서 수익률을 많이 챙길 수 있다. 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도 굉장히 좀 상승률이 깊었던 거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이제 과거 그리고 현재 전부 다 이렇게 시장에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요. 우선 미국 중앙은행은 이제 제로 금리를 발표를 했고요.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2조 8천억 달러에 이르는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기준금리를 무려 0.75%포인트를 인하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금리는 0.5%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낮은 금리로 시장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RP 매입 그리고 한국은행 자체가 유동성을 한도 없이 제한 없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밝힌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이제 안정 특별 대출 제도까지 의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150조 원 규모의 여러 가지 한국의 재정 정책 또한 발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는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을 해서 이제 시장에 이제 활력을 좀 불어넣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150조 원 규모가 이제 훨씬 더 넘는 이제 뭐 이제 추경까지 포함하면요. 지원 대책 같은 것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만 150조 플러스 알파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도 0.75% 포인트가 인하되면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금리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어마어마한 속도로 좀 빠르게 이제 인하한 역대 이제 가장 빠른 속도로 좀 인하가 되었다라고 해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중국의 지준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좀 인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유동성 자체가 풍부한 시장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을 했겠죠. 전 세계 증시 또한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가 증시 순위를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코스피 코스닥이 작년 상승률이 전 세계 꼴찌였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재미를 좀 많이 못 보셨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다른 뭐 유럽 국가들이라던가 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나스닥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눈 뜨고 이제 일어나면은 막 올라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뭐 어닝이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뭐 한국 증시의 뭐 상승률 자체가 크지도 않았고 과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률 자체가 뭐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기저 효과 또한 이제 올해의 빠른 속도로 이제 반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주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이제 쭉 반등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큼 반등을 주고 있는데, 실제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뭐 지속적인 반등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워낙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과거의 이제 전고점을 한번 다시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또한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반등을 했었습니다. 반등을 하고 나서 거의 뭐 몇 년 동안 큰 폭의 상승률 없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어요. 실제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거 상승폭을 빠른 속도로 좀 따라가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만의 시점 동안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한 70%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워낙에 시장 유동성 자체가 풍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금지가 돌아오는 9월 달까지는 뭐 이제 이런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 또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이제 뭐 한국의 재정 정책, 이제 특히나 이제 한국 정책의 방향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재정 정책을 강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방향성에 맞는 정책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주목성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 어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축을 기반으로 한 이제 시장의 이제 상승 장 자체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올해 9월까지는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몇 가지 나오고 있는 뉴스가 사실 보통 5월에는 뭐 펀드 매니저들의 이제 그 여름 휴가 기간이기도 해서 이제 셀린 메이라는 그런 격언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는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히스토리하게 이제 놓고 봤을 때 상승률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이제 5월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 정도가 좀 올랐다. 그래서 이제 셀린 메이라는 격언에도 맞지 않게끔 오히려 5월에도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좋은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좀 어느 정도 불안감도 지금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최근에 어닝 자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 또한 지금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살펴보시면 뭐 영국, 어제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뭐 이제 흑인 폭동들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 자체가 시장에 워낙에 풍부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숨은 주역에 이제 좀 저는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은 사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뭐 이제 늘 외국인 기관들이 굉장히 큰 폭의 공매도를 쳐왔었고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이슈들이 더 터졌을 때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미중 무역 분쟁 이제 이러한 이슈가 터지게 되면은 이런 이슈를 어떻게 보면 이슈화 더 시키면서 공매도를 치면서 수익을 좀 창출하는 게 사실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 중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이슈라던가 뭐 해외의 여러 악재들의 뭐 이렇게 반응, 시장의 이제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제 좀 상승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이제 공매도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9월을 조금은 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지금 금융위 같은 경우가 지금 9월 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3일이죠. 약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가 없는 시즌 동안에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외부 악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이제 상승장에 좀 동참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가 없는 시기에 좀 수익을 사실 좀 극대화할 필요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제 2008년도의 이제 시기를 좀 살펴보시면요. 2008년도도 이제 10월부터 약 한 8개월 정도 공매도를 금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2008년도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금지가 하고 나서 약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지금 사실 한국 증시에서 최근에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파는 모양새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3월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가 뭐 어마어마한 이제 순 매도를 기록을 했었죠. 이제 뭐 어마어마한 순 매도를 3월 달에 이제 기록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폭탄을 개인이 좀 받아주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럼 이제 3월을 말고 이제 5월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5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뭐 15일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좀 외국인이 팔면서 물론 외국인의 파는 그 이제 물량 자체는 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5월 이제 한 셋째 주부터 들어서 좀 이런 모양새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시면 5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 폭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5월 이제 셋째 주부터 해서는 이제 기관의 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개인의 순 매수는 좀 많이 줄어드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 같은 경우는 증시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입절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보여요. 실제로 이제 공매도 금지가 3월에 이루어졌었고요. 약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지금 현재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 상승의 이 주체가 개인이었거든요. 이제 개인이 사실상 이 모든 이제 상승 폭을 뭐 어떻게 보면 홀로 이끌어 왔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 팔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이 시점이 되면은 과연 얼마만큼 시장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멈춘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외국인의 이제 순매수가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서 이제 코스피 또한 코스닥 또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다려 볼 수 있겠다. 전형적인 유동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공매도 금지, 특히나 이제 공매도가 이제 다시 재개되는 9월 15일 전까지 수익을 조금 극대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